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겨울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민 2천만 명에게 홍수 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홍수 경보,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비 피해 보고에 따르고 있습니다. LA 등 남가주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에 더 많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말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1억 1,520만여 명의 주민들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마이클 모어 LA 국장이 캐런 베스 LA 시장 취임 직후에 USC 장학금 수령 스캔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LAPD가 올해 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매춘과 관련해 체포된 건수가 총 1,707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빌딩에서 무단 침입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건물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해부터는 메디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플랜이 달라져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의 송년 특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KYCC 그리고 한미연합회를 만나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인 중심 인종주의 발언을 직격하며 이민자 등 다양한 인재를 써야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나왔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4.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에서 0.3%포인트 하향됐습니다.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행 불법 이민자가 중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려들면서 미국으로 이민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 인사 1명과 미국인 12명을 포함해서 베네수엘라에 수감된 36명을 각각 석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준비해왔던 국민의힘이 애초 예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법무행정 공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FC 메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대1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댈러스를 120대 111로 꺾고 9연승과 함께 조 4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시카고 불즈에게 108대 124로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하루 종일 비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죠. 근데 LA 한인타운은 지금 약간 구름이 거쳐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지금 어떠신가요? 잠시 ABC 채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폭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남가주. Rain falling still in the 연결됐습니다. Santa Barbara area, so that's not going to change much, not as we get into this afternoon. So look at this. We had a tornadic spin up, or a potential for a tornadic spin up. So a tornado warning was issued for areas closer towards Ventura, Oxnard. It moved its way northbound. Now this 이 폭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남가주 오늘 밤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어젯밤 새벽 이렇게 비 많이 왔죠. 그런데 더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하루 종일 꾸준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즈음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강우량 2인치 정도, 오늘은 일단 2인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상당한 홍수 위험이 곳곳의 지역에 남아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홍수주의보 현재 발령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지난 수일 동안 소나기가 내렸지만 대체로 가볍게 뿌리면서 어제 오전까지는 강우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까지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약 0.1인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가벼운 정도에서 보통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1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헌팅턴 비치는 1.06인치, 꽃도대 가자 지역은 1.02인치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은 홍수가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 때문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진 벤츄라 카운티, 오늘 새벽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옥스나드와 포트 후에넴에 그리고 벤츄라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일부 가정집과 비즈니스 침수되고 홍수가 보고됐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물에 잠길 정도로 거리가 침수돼 차량 여러 대가 도로에 멈춰서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옥스나드 소방국은 운전자들에게 침수된 도로들 근처로 접근하지 말 것을 현재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스나드 소방국은 오늘 새벽 물이 빠지는데 수시간이 걸린다면서 침수된 도로를 무리해서 가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나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에는 이 옥스나드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도 발령된 바 있습니다. 바람이 거셌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세력이 약화됐다는 보고에 따라서 토네이도 경보는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 있는 한 쇼핑몰 주차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비 때문이죠. 쇼핑몰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은 주차장 일부 외관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주차장 출입을 아예 전면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자동차 피해 그리고 부상자 피해 보고 부상 보고 없는 것으로 다행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은 모두 막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붕괴 원인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캐런 베스 LA 시장 취임 직후에 캐런 베스 시장의 USC 장학금 수령 스캔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캐런 베스 시장이 과거 USC에서 대학원 과정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20일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LAPD 경관 2명이 인스펙터 제너럴 오피스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제기된 컴플레인에 따르면 무어 국장이 LAPD 경관에게 베스 시장이 USC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LA 시장 선거 당시 베스 시장과 결었던 리카르소 후보는 지난 2021년 당시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베스 시장이 USC 대학원의 장학금을 받은 점에 대해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그러나 USC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당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이 LAPD 경관들에게 수사를 지시했던 시기는 캐런 베스 시장이 마이클 무어 국장이 LAPD 국장직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던 시기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스펙터 제너럴 오피스 측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경관들은 국장이 내린 수사 지시를 거부하고 베스 시장과 USC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어 국장이 두 경관들에게 수사 지시를 했던 시기는 캐런 베스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올해 1월 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관들은 LAPD의 리소스를 이용해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무어 국장이 LAPD 국장직을 고수하기 위해 내린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은 해당 시기에 베스 시장과 시장이 받은 USC 장학금과 관련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관들이 제기한 컴플레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새해부터 2024년부터 메디칼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보험사들의 새로운 계약에 따라 지역마다 플랜이 바뀌게 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가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켈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디칼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는 나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민은 일반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메디켈 플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카운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플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부 메디켈 가입자는 새해부터 보험회사와 플랜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메디켈 헬스 플랜은 카운티마다 다른데 LA 카운티의 경우 주요 플랜이 기존 헬스넷과 LA 케어에 새해부터는 카이저가 추가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등급만 바뀔 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과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헬스넷은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새해부터 가입자의 절반을 몰리나로 이전해야 돼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이재희 홍보 담당입니다. 현재 이제 헬스넷하고 몰리나 쪽에서 그 관련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헬스넷을 가지고 있다가 몰리나로 바뀐 경우, 하지만 계속해서 헬스넷을 사용하고 싶으면 헬스넷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주요 플랜을 통해 카이저 네트워크를 이용했던 가입자들은 카이저로 플랜이 자동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카이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LA 케어를 통해서 이제 LA 케어를 먼저 가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카이저 네트워크가 카이저 플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격이 되면 카이저에 직접 연락하셔서 카이저에 직접 가입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 있게 바뀝니다. 현재 가주와 카운티 보건당국, 보험회사들이 메디켈 가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우편물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가입자는 12월 중으로 새 플랜에 가입됐다는 편지를, 1월 중으로는 새 보험회사로부터 플랜 카드와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패키지를 받으면 30일 내에 보험 플랜과 메디칼 그룹, 주치의를 지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본인이 원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메디켈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가주 보건국이 허가를 한 건강보험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보험 플랜 회사하고 가주 각 카운티 그 메디컬 당국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편지에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이웃케어 전화 213-632-5521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 4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인 사회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LA시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과 타운 노숙자 구제에 앞장선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와 한미연합회의 유니스송 대표를 이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인타운 등 LA 시내 커뮤니티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타운 한인단체들이 힘을 합쳐 LA시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힘을 보탰습니다.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 파문으로 불공정한 선거구 재조정 과정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주요 한인단체들은 이를 바로잡고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 것입니다. 결국 LA시 선거구 재조정이 시의원들이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선거구제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안건이 주민 반의안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 과정에서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한미연합회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선거구제조정위원회의 목적은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이 간과되다 보니 결국에는 선거구제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시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를 일반인이 아닌 아니면 이제 독립적인 시스템이 아닌 정치인들이 직접 그 바운더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LA시에서 시작했는데 특히 지난번 선거구 재조정 당시 타운을 단일 선거구로 만든 사례가 다른 커뮤니티의 롤 모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리아타운에 오랫동안 거주하셨거나 단체장 아니면 다른 단체분들은 꿈만 같던 이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준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해주세요. 한미연합회의 유니스 송 대표는 실질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마련은 AAPI 에퀴티 얼라이언스가 이끌어가지만 한인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선거구가 4개의 지역구로 쪼개진 역사가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되는 과정이요. 30년이 걸렸습니다. 한미연합회가 10년 전에서도 그 20년 전도 이 과정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리디스트릭팅을 위해서 재선거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커뮤니티랑 같이 함께 grassroots organizing을 하고요. 한미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투표의 중요성과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내 투표소 추가 설계도 전개에 한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이랑 코리아타운에 투표할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투표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정부를 도와서 코리아타운은 3개 투표장이 생겼어요. KYCC는 타운 내 노숙자 구제 활동을 전개하며 타운의 발전에 힘써왔는데 올 한 해 노숙자 구제 활동을 전개하며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그 당시에 80 한국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길거리 텐트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콜을 받아서 나와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이런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인업 시켜서 한미연합회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효된 세입자 보호조처가 종료되면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심화된 갈등 조정을 위해 올해 적극 나섰습니다. 남편분이 편찮으셨고 비즈니스들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소송에 두 군데서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사모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로 그거를 좀 힘들게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에도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은 물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텍스부터 청소년, 마약, 노숙자 등등 저소득층 아파트까지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또 이제 더욱더 성숙하게 커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이렇게 아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또 우리 도움을 청해주신 여러분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든 일들에 이 잘 되기를 우리를 응원하고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캘코보험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한인타운 지역에는 지금 비가 소강 상태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일단은 예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에 도착해 비를 내리게 하고 있는 이 폭풍우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번 폭풍에 가장 많은 비를 내리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다시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조금 미리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중이죠. 비 오는 도중에는 어떻게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또 엘니뇨 현상으로 올겨울에 남가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I don't know if there'll be snow, but have a cup of cheer.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60도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다행히 해가 날 것 같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해가 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좋은 소식도 있죠. 비 피해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산간 지역에 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2도. 해안 지역은 68도, 58도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통 이 스키장에 인공눈 많이 해놓잖아요. 자연설로 뒤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한국 가보겠습니다. 한국도 충청과 호남, 제주에 눈이 강하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섭씨로 따지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에 맹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은 크리스마스, 한국은 크리스마스 매우 춥게 보낼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좀 추워야죠. 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켈코보험이 있습니다. 켈코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뒤에 뉴스 이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을 다녀왔는데요. 공항에 공항 이용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는 사람들도 많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신년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연휴 대이동이 본격 시작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사실이었네요. 전미자동차협회는 연말 헐리데이 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전년 대비 2.2%가 늘어난 1억 1,52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1억 1,900만 명에 근접한 숫자로 이 관련 예측을 시작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연말 여행객 가운데 90%에 달하는 1억 360만여 명은 차량을 이용해 여행을 나설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 이용 여객도 2.4%가 증가한 751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차, 크루즈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트리플 A 측은 전망했습니다. 교통분석회사에 따르면 이번 헐리데이 시즌 도로가 혼잡해 차량 운전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날, 오는 23일 그리고 28일입니다. LA 한인타운 위셔가에 위치한 제이미슨 프로퍼티 소유 고층 오피스 빌딩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무단 침입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건물주와 매니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피해자 중에 최소 한 명은 한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라자 빌딩 입주자들에 따르면 에밀 윌리엄 닐로 밝혀진 흑인 남성은 2021년 12월 13일 12층과 20층 사이를 오가면서 마주친 피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돼 형사 기소됐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제인도라는 익명을 사용한 한 여성은 지난 12일 LA 카운티 슈퍼리아 코트에 제출한 소장에서 건물주 측의 보안관리 부실로 인해서 무단 침입자에 의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건물주와 매니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한인 피해 여성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 상해와 건물 책임 소송 소멸시효인 2년이 되기 하루 전에 제기됐습니다. 한편 같은 빌딩에서 성폭력 사건과 절도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플라자 빌딩은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한 동씩의 건물이 있고 빌딩 사이에 시큐리티 오피스가 있지만 양쪽으로 누구나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H 전역에서 여전히 길거리 매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곳곳에도 새벽에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 여성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매춘 여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주택가 매춘 행위를 하고 있어서 풍기문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매춘은 거리 호객, 소개, 불법 광고, 유흥업소,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도 LA시 전역에서 두 번째로 매춘 관련 적발이 많은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길거리 매춘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LAPD는 사우스 이스트 지역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잠복 근무를 통해 매춘 관련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 매춘 관련 혐의 체포 건수는 총 1,7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춘 청탁 및 관여, 포주 행위 모두 포함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올해 축제를 결산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연말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결산과 차기 이사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축제재단은 어제 재단 사무실에서 배무환 이사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서 2023년 축제 결산 감사, 2024년 축제 준비, 차기 이사장 선출, 연회비 책정, 이사장 주 검찰 고발 관련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첫 번째 안건인 올해 축제 결산 감사 관련 논의를 시작해서 배무환 이사장이 2023년 결산 감사를 받을 준비는 이미 됐지만 감사 담당인 김준배 이사가 이사장을 주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인에게 감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고 나면 차기 이사장이 외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준배, 최일순, 박윤숙 이사 등 3명이 결산 감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반대를 했고 벤박, 알렉스차, 브랜든리 이사 등 3명은 배무환 이사장과 함께 반대 측의 의견에 맞서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외부 결산 감사를 진행한 후에 이사회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끝나는 현 이사장의 후임을 정할 차기 이사장 선출 안건 처리도 결국 다음번 이사회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반대 측 이사들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과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다면서 가주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대해서 이는 일부 이사들의 무리한 행동으로 결국 이사장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소수의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지연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국세청은 2020년과 21년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치에 나서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RS가 팬데믹 시기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는 대규모 구제 조치를 어제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을 부과받으신 분들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에 들어선 인천시가 재외 한인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센터는 현재 708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교육, 의료, 관광, 투자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한국 내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6월 5일에 맞춰서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18억 원을 들여서 내년 1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서 올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시는 웰컴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으고 동포 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 추세가 사망률 감소 및 이민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2023 인구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지난 1년 새 160만 명이 늘어
작년 대비 0.5%가 증가한 3억 3,491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사망률이 9%가량 줄었고 이민이 2020년 이전부터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큰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죠. 이민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과 22년에 비해서 상승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주의 인구 성장률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인구 증가세가 목격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의 인구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랜덤7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 사이트에서 수집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견적이 많은 30개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운전자 1000명당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순위에서 테슬라가 23.54건으로 1위였습니다. 이어서 램, 수바루, 마스다, 렉사스, 복스바겐, BMW, 도요타, 인피니티, 혼다 등의 순위였습니다. 현대차는 11위, 기아는 14위였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차량 브랜드의 사고율이 다른 브랜드보다 높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특정 유형의 차들이 다른 차보다 더 위험한 운전자를 끌어들이는 징후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CNBC는 테슬라가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으로 약 200만 대를 리콜한 가운데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고 짚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조사 결과 오토파일럿의 자동 조향 기능이 충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이 기능을 쉽게 오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지난 수년 동안 테슬라 소유자 수만 명이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스펜션이나 조향장치 부품 고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인 중심 인종주의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위스콘신주를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상공인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요즘 우리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제와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 나라의 인재들의 전방위적으로 다가갈 때 더 강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강화 문제가 내년 대선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 간 갈등을 건드리는 전술을 쓰자 다양성이 미국의 강점이란 논리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혈통을 파기하고 있다고 또 막말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공화당 지지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선거 유세에 이어 이민자를 겨냥해 또 막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서전 나이투쟁에서 독일인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한 혐오 발언을 연상시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돼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도 현지 시간 19일 내려졌습니다. Somebody participating in engaging in an insurrection against the Constitution can't hold office agai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ruled that applies to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Donald Trump is a qualified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and he has every right to be voted on, and more importantly,
all voters have a right to choose him if they want. 이러한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 미국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58%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64%는 그래도 트럼프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중 양국 관리 10여 명씩 배석한 확대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대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 점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들의 예측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 전 미국 측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개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달 전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0.7을 기록해서 11월에 101보다 올라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114 이후 최고치입니다. 현재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하는 지수는 지난달 136.5에서 이번 달 148.5로 올라갔고 앞으로 6개월간의 소득, 사업, 노동시장 전망 지수는 지난달 77.4에서 85.6으로 올라갔습니다. 12개월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 5.7%에서 5.6%로 하락해서 2020년 10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6개월 내에 자동차와 주요 가전제품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늘었습니다. 또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주택 구매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8월 이후에 최고였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한지를 묻는 노동시장 편차지수는 11월에 23에서 27.5로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초 이후 최대치입니다. 로이터는 주식시장 강세, 몰기지금리 하락,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이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에 대해서 현 사업 상황, 구직 가능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와 단기적인 사업, 노동시장, 소득에 대한 덜 비관적인 전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정학적인 충돌을 비롯해서 정치, 금리에 대한 우려가 모두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여전히 물가입니다. 한편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1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서 0.8%가 늘어나서 계절 조정 기준 382만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여전히 7.3%가 낮은 수치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마감한 것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4%가 오른 38만 7,600달러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늘어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에어백 센서 관련 문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2만 대를 리콜합니다. 대상 차종은 도요타의 아발론과 캠리, 라브4 등 6개 모델과 렉서스의 ES250,
ES300H, ES350 등 5개 모델의 2020년부터 2022년식입니다. 이들 차량은 조수석 승객 구분 시스템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앉을 경우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유형의 충돌 시에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요타 측은 내년 2월에 해당 구매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센서를 검사해 필요하면 무료로 교체를 해줍니다. 전기 스쿠터 한때 선풍적이었죠. 많이들 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 스쿠터 공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버드 파산 신청했습니다. 버드가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버드는 전기 스쿠터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앞세워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신생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에 올랐던 업체입니다. 그러나 버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 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결국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요새 NBA 농구 볼만하죠? 기대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댈러스를 120대 111로 꺾고 9연승과 함께 조 4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1위하고도 몇 게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선두권도 충분히, 지금 물론 선두권이지만 1위, 2위들 다투는 순위까지 끌어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 지금 9연승 중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시카고 불스에게 108대 124로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레이커스는 그러면서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조 8위까지 떨어졌는데 시즌인 토너먼트 우승한 뒤에 지금 약간 긴장이 풀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성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커스는 현재 3연패 중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리그 2호 도움으로 팀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은바페는 2골을 몰아넣으면서 장희진의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탄탄한 수비와 케인의 골을 앞세워서 볼프스부르크를 꺾고 분데스리가 전반기를 2위로 마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선발로 나와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 기회를 만든 이강인. 후반 4분 오른쪽에서 올려준 이강인의 크로스를 비티냐가 쇄도하며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리그 2호 도움입니다. 생일을 맞은 킬리안 은바페는 2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멋진 중거리 슛으로 팀의 2번째 골을, 3번째 골은 골키퍼까지 제치고 완벽하게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킬리안 은바페의 동생 에단 은바페가 교체로 투입되며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7.5점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선발 풀타임을 뛰며 탄탄한 수비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뮌헨은 전반 33분에 터진 무시알라의 선제골과 전반 43분 해리 케인의 멋진 중거리 슛으로 2골을 달아났습니다. 볼프스부르크를 2대1로 이긴 뮌헨은 분데스리가 전반기를 2위로 마쳤습니다. 준수한 수비를 보여준 김민재는 평점 6.8점을 받았습니다. 시크가 전반에 해트트릭을 완수한 레버쿠젠은 보훔을 4대0으로 꺾고 13승 3무로 전반기를 마치며 분데스리가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내년 1월 13일에 재개되고 김민재는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차출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암 투병 중인 팬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친필로 눌러쓴 손흥민의 응원 메시지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토트넘 훈련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손흥민이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토트넘 구단이 마련한 팬메일이라는 이벤트. 팬이 구단에 편지를 보내면 선수가 직접 답을 해주는 건데 손흥민 앞으로 도착한 사연은 조금은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Despite the uncertainty with our dad's cancer, we always see football as a place where we can all escape what is truly going on. 토트넘 열성 팬인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인데 최근 암이 전이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 사연을 읽으면서 울컥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친 손흥민은 자신이 한번 만나주면 큰 힘이 될 거라는 요청에 구단과 함께 그의 가족들을 초대한 겁니다. Yeah, obviously I'm a little bit emotional guy, but still the letter was very going to my heart, and I just want to do something for you guys, and which is make you something special memories. Thank you. 팬 가족들은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들에게 친필로 꾹꾹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Sending you my best wishes. Stay strong. Keep fighting. Sonny. 토트넘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영상으로 감동했다는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정현호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